라이징 패스트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선 좀 불편한데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해? 불편하면 씨발 자세를 고쳐 앉아. 응? 보는 자세가 잘못된다. 맞습니다. 라이징 패스트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떠오르는 패스트볼이란 뜻인데 사실 공이 실제적으로 떠오르는다는 것은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라이징 패스트볼이라 명명하며 그런 공을 던지는 선수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런 선수의 패스트볼을 선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라이징 패스트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징 패스트볼은 기본적으로 포신 패스트볼을 하이 로케이션, 즉 높은 직구를 때려 넣을 때 착시 현상에 의해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이야 스포츠 사이언스가 야구에 깊게 관여를 하게 되며 많은 것들을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며 그 근거를 찾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이징 패스트볼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한국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박찬호 선수, 그리고 MLB 최고의 패스트볼러였던 마크 프라이어 선수 등의 강력한 패스트볼을 구사했던 선수들의 높은 쪽 패스트볼을 라이징 패스트볼이라고 지칭한 이유일 겁니다. 또는 그냥 말 자체가 멋있잖아요, 솔직히. 약간의 과정이 섞인 구종 표현은 언제나 팬들의 하여금 재미와 흥미를 일으키기에 더없이 좋은 장치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이 던진 공을 떠오르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거로 현재 라이징 패스트볼을 다시금 정의한다면 높은 쪽으로 포신 패스트볼을 때려 넣을 때 떠오르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구질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 떠오르는 착시를 느낄 수 있는 것일까? 라이징 패스트볼을 이루기 위해선 높은 쪽 로케이션, 높은 회전수, 그리고 빠른 구속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사항일 겁니다. 그리고 그중 우리는 높은 회전수와 빠른 구속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야구에서 구질과 구종에 관련된 과학적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그누스 효과이고 하나는 SSW, 심 시프트 웨이크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름만 알고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두 이론과 라이징 패스트볼의 관계 중 높은 회전수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높은 회전수가 있어야 공이 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즉 라이징 패스트볼을 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 자체입니다. 결국 구속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공이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중력의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덜 떨어지게 하는 주된 작용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빠른 구속과 높은 회전수를 토대로 높은 하이존에 공략을 할 때 우리는 라이징 패스트볼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낮은 릴리스 포인트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며 공이 회전하는 축이 정확히 6시에서 12시로 흐를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균 이상의 RPM과 평균 이상의 구속을 갖고 있을 때 빛을 발휘하게 되죠. 물론 정해진 수치란 건 정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평균 이상의 수치가 필요하다곤 알고 있죠. 그래야 하이 패스트볼의 그 현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필요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패스트볼의 탄착군이 높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이 정도에 들어가야 하는 패스트볼이 이보다 높은 이 정도 위치에 탄착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덜 떨어지는 패스트볼을 곧 타자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일으켜 떠오르는 라이징 패스트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이징 패스트볼이 결정되는 또 다른 면이죠. 그것을 목도하는 타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타자는 그럼 왜 그 공을 떠오르게 인식하는지 말이죠.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결국 실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게끔 던져지는 것이기에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선 타자의 시선과 그것을 보는 관중의 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이 바로 착시입니다.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멍청하다고 해야 하나 단순하다고 해야 하나 착시를 많이 일으킵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로 이런 것도 있죠. 두 개는 같은 길이의 선이지만 언뜻 보면 밑의 선이 더 길어 보이죠. 그리고 이 네 개의 선은 모두 일직선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일직선으로 보이지 않죠. 이 밖에도 정말로 많은 예시로 우리에게 착시 현상은 아주 흔한 현상인 걸 잘 알 수 있죠. 이 패스트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와 눈은 기본적으로 패스트볼의 이동 경로를 예상 범주 안에 산정해 놓습니다. 사람의 뇌는 모든 상황을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데이터 값을 만들어 두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린 빠른 패스트볼을 볼 때 이 정도로 도달을 하겠구나, 이 정도에 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평생 패스트볼을 매일같이 본 사람들이 느끼는 예상 움직임의 데이터 값은 우리보다 더 확고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을 테니 말이죠.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이상의 공이 들어왔을 때 타자는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계 카메라로 보는 우리도 실제로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이상의 공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 또한 아주 쉽게 비슷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장면을 보시죠. 패스트볼이 낮은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패스트볼을 아주 잘 집중해 주시죠.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더 높게 느껴지실 겁니다. 비슷합니다. 릴리스 때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라이징 페스티벌은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결국 타자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덜 떨어지는 공이 마치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말이죠.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착시가 아니라 진짜로 던질 수는 없는 걸까?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105마일의 페스티벌을 3000rpm 이상을 던지거나 110마일의 이상 공을 2200rpm 이상으로 던질 수 있다면 말이죠. 현재까지는 최대 2600대 정도가 인류가 던질 수 있는 최대값이며 구속은 아롤디스 체프먼이 던졌던 107마일이 역사상 가장 빠른 구속이었으니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구질입니다. 만약 이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신인류가 존재한다면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라이징 페스티벌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현존하는 투수 중 이 라이징 페스티벌을 자주 활용하는 선수가 누가 있는지 몇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LA 다저스의 알렉스 베시아 선수입니다. 베시아 선수는 엄청난 강속구 투수는 아닙니다. 94.4마일의 평균 페스티벌 구속을 갖고 있죠. 다만 MLB 평균 2280rpm보다 조금 높은 2358회 회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선수는 12시로 이동하는 회전축으로 백스핀 회전율을 상당히 잘 받는 암슬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니크한 투구폼으로 던지는 낮은 릴리스 포인트가 이 점과 합쳐져 정말로 마치 떠오르는 듯한 느낌의 무브먼트를 만듭니다. 덕분에 MLB 최고의 수직 무브먼트를 보유하고 있고 바로 이런 점이 그를 MLB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상승 무브먼트가 느껴지는 하이 페스티벌 직구는 타자들의 배트 위로 지나가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한 느낌을 만들기에 충분하죠. 어쩌면 현존하는 MLB 투수 중 가장 가치 있는 포심 페스티벌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인트루이스의 클로저 라이언 헬슬리 선수입니다. 평균 99.7마일의 구속에 엄청난 파이어블러이면서 평균 회전율이 2640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유한 헐크와 같은 선수입니다. 페스티벌의 로케이션을 조금 더 높게만 잡을 수 있다면 언터처블한 구질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죠. 어쨌든 이 선수의 페스티벌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있는 볼을 던집니다. 그냥 괴물 같죠. 근데 이 선수 역시 베시아 선수처럼 유니크한 투구폼에서 나오는 낮은 릴리스 포인트와 상단으로 꽂는 페스티벌의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렇게 상단 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하이 페스티벌은 정말이지 비행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상단 쪽에만 로케이션 될 수 있다면 그는 라이징 페스티벌러로서 그 어떤 선수보다 좋은 페스티벌 위력을 보여줄 테죠. 타자들의 눈에는 대포와 같이 보이고 정말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만들기에 아주 충분한 구질을 보유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선발 투수 스펜서 스트라이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매우 위력적인 포심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97.2마일의 평균 구속과 2362의 RPM을 보유하고 있어 당연히 포심의 스펙이 모두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깔끔한 투구폼에서 나오는 높은 암슬롯은 그의 페스티볼은 당연히 리그 평균 이상의 수직 무브먼트를 보여주죠. 스트라이더 선수는 비교적 작은 신체 사이즈와 넓은 스트라이더 폭으로 낮은 릴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이 낮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높은 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라이징 페스티벌성 하이 페스티벌을 아주 질게 사용합니다. 투피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MLB에서 가장 많은 삼진과 존 스몰츠급의 삼진율을 보여주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닌 선수입니다. 라이징 페스티벌 구사의 정석과 같은 선수이니 기억하고 내년 시즌 지켜보시죠. 또 한 명의 코스염 에이스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딜런 시지 선수입니다. 딜런 시지 선수 역시 고품격 포심 페스티벌을 지닌 선수입니다. 평균 구속 95.6마일의 빠른 구속과 선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2519라는 높은 RPM을 지닌 페스티벌을 구사합니다. 여러모로 앞서 소개해드린 스펜서 스트라이더 선수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짧은 테이크백이나 높은 암슬롯을 유지해 나오는 좋은 수직 무브먼트,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이 페스티벌을 구사하는 측면까지 말이죠. 다만 차이가 하나 있다면 딜런 시지 선수의 릴리스 포인트 자체는 앞선 선수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는 라이징 페스티벌이죠. 그 역시 상승 무브먼트를 보이는 라이징 페스티벌성 하이 페스티벌을 아주 잘 활용하며 그의 라이징 페스티벌은 당연히 타자의 착시를 일으키기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해드릴 선수는 시애틀 소속의 선발 투수 브라이스 밀러입니다. 2023 시즌 처음 MLB에 올라온 선수인데요. 라이징성이 포심 페스티벌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2591의 RPM과 95.1마일의 구속, 그리고 높은 암슬롯은 그의 페스티벌의 수직 무브먼트를 높게 만들어주고 그 페스티벌은 다시 라이징 페스티벌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아직 로케이션이나 선발 투수로서 가꾸어 나갈 것들이 많은 투수이지만 그가 던지는 하이존의 라이징 페스티벌은 오늘 소개해드리기에 아주 충분하며 이런 상승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그의 페스티벌은
정말이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MLB에서 자주 이름을 불릴 수 있는 선수이니 꼭 기억하시고 지켜보시죠. 선수 소개까지 이제 라이징 페스티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소 축약된 부분도 있고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과 선수들도 있지만 이 엄청난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시기엔 충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투수에 꽂히자 야구에 꽂힌 포신 페스티벌, 그리고 그중 가장 멋있는 표현 라이징 페스티벌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